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 금융 이번 강의는 양털깎기냐 정신 차린 것이냐입니다. 양털깎기란 국제투기자본이 특정 국가나 지역의 신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산 거품을 만든 후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여 금융위기나 금융불안을 초래한 다음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헐값으로 자산을 매입해 돈을 버는 것에 비유한 말입니다. 국제투기자본은 쉽게 돈을 벌고 당하는 국가는 속수무책으로 털을 깎이는 양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신용 공급이 확대와 부동산 등 자산의 거품 발생, 자금이 급격한 회수와 거품이 붕괴는 거의 모든 금융위기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경기가 확장기에 들어서면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고 낙관론이 퍼지면서 투자가 늘어납니다. 생산과 고용, 투자의 증가는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생산과 고용,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기의 누적적 확대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때 낙관론이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대출 확대, 외자 유입 등으로 신용금이 크게 늘어나면 경기가 과열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나쁜 소식이 있거나 경제 주체들이 그간 잘 안 보이던 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심하게 되면 경기 위축과 자산 가격 하락, 신용 공급 축소 등이 나타나면서 경기가 후퇴합니다. 경기 과열이 심하고 거품이 클수록 경기 위축과 자산 가격의 하락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 확장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부동산 등에 과다 투자한 사람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 등으로 외국 자본이 가세하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IMF 사태라 불리며 한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기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생산, 투자, 수출이 장기간 호조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들 국가의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입에 의한 과잉 투자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채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국내 저축보다 투자가 많아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지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기업 회계와 금융재정 등의 기수 통계가 부실해 경제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눈치 빠른 일부 투자자들이 먼저 자금을 회수하고 위험을 피했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많은 투자자들이 일시에 자금을 빼내려고 하자 금융위기가 촉발된 것입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먼저 시작해 확산되었습니다. 네 마리 용 중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심한 감기 몸살 정도로 끝났지만 한국은 아시다시피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국제 투기 세력의 음모에 의한 정교한 양털깎기 과정인지 투기 세력도 경기 흐름에 편승하여 돈을 벌다가 좀 먼저 정신 차린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음모라면 여러 국가를 10년 정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죠. 하나님도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2010년경부터 불거진 남유럽 재정위기의 그리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는 오래전부터 높은 물가와 낮은 산업 경쟁력,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경제가 불안했습니다. 예전 그리스 돈인 드라크마는 계속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었죠. 드라크마로 표시된 그리스 국채는 금리가 높아도 드라크마의 평가절하 가능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그리스가 유럽 중앙은행 제도에 가입하고 드라크마 대신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게 되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유로로 표시된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그리스 국채의 환율 변동 위험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스 국채는 고수익 투자자로 인식되어 2000년대 중반에는 투자은행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대상의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국채와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과거 4%포인트 정도에서 2007년에는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리스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차익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성장과 고용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부 투자자들이 그리스 국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로화 사용으로 그리스 국채의 환율 변동 위험은 낮아졌지만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계속되어 그리스 국채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또한 그리스는 환율 상승을 통해 약화된 산업 경쟁력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 안정과 재정 긴축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의 정치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자 인기 투자 상품이었던 그리스 국채는 금리가 정크 본드 수준으로 급등하고 투자자들이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세 수입 기반이 취약한 그리스는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재정위기에 빠지고 IMF 등으로부터 몇 차례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일부 경제여건이 비슷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전염되어 남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스가 2000년대 초중반 경제여건이 좋을 때 흥청망청하지 않고 조세개혁,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구조조정을 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그리스의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 사용은 더 쉽게 재정위기에 빠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제도는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중앙은행 차입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회원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 정부가 국채를 시장에서 팔지 못하면 그리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줄 수 있었는데 유로 사용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유로 사용국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달리 중앙은행이 정부의 은행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어 장기화되었고 다른 남유럽 국가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도 정교하게 짜여진 국제 투기 세력의 양털 깎기 과정인지 투기 세력들이 각자 알아서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 돈을 벌다 갑자기 정신 차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금융위기는 선진국, 후진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합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고 금융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포함해 여러 차례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미국의 금융위기도 미국 내의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양털깎이 과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지 않고 소위 양털깎기를 당하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대만 등일 것입니다. 이들 국가에 양털깎기 시도가 없었는지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중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국가로 유독의 금융 자본이 한두 번쯤은 크게 양털깎기를 시도했어야 하는 국가일 것 같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국내 금융시장과 같이 큰손들은 작정과 음모 등을 포함해 온갖 노력을 다해 돈을 벌려고 하나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큰손인 헤지펀드도 계속 생겨나고 수없이 망해서 문을 닫습니다. 아주 소수의 헤지펀드만 장기간 돈을 법니다. 이 펀드들도 서로 살아남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잘못된 투자 결정이 이어지거나 경제 상황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지면 정보력과 자본력이 뛰어난 헤지펀드도 쉽게 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LTCM, 즉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입니다. LTCM은 1994년 2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미국 중앙은행과 투자은행의 고위 직원 출신 등 당대 최고의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만든 헤지펀드입니다. LTCM에는 설립자들의 명성에 힘입어 많은 자금이 모였고 1996년까지 3년 정도는 수익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대외 채무 지급 정지 등으로 시장이 자신들의 전망과 다르게 장기간 움직이자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LTCM은 다시 모으기 어려울 정도의 드림팀으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많은 정보와 자금력이 있었지만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한국에 엄청난 고통을 준 1997년의 IMF 사태는 또 다른 한쪽에서
LTCM이라는 세계적 해치 펀드를 망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죠. 이렇게 볼 때 어떤 투기 세력이 음모를 꾸미고 몇 년에 걸쳐 계획대로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어야 양털깎기가 성공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경지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를 꾸미는 것은 인간이지만 이를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는 제갈공명의 말이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양털깎기는 잘못된 경제 운용과 정책 대응의 실패로 경제를 만든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만들어낸 구실일지도 모릅니다. 국제 투기 세력보다 관련 국가의 정책 당국자와 정치인, 경제 전문가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면 투기 세력의 공격도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좋을 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올 때 문제점을 찾아보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